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을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소식 속에서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부분의 내용들을 합의를 했다라고 발언을 한 바와는 다르게 이란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또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되는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전고점 부분에서의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말간의 전략을 좀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공개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 필요한 전략들 꼼꼼하게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고 있긴 한데 보면 그래도 금요일장에 마지막까지 버텨준 건 역시나 또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원체 변수가 많잖아요.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다 이번 주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기분 좋게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와서 전쟁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한마디에 뭐 주가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만 이미 전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충격파동으로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여진, 그 다음에는 항상 컨트리 리스크는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그건 단기간의 조정에 그쳤다. 우리가 이제 참 주식할 때 있잖아요. 늘 우리가 뉴스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매매의 전략에서는 뉴스에 따라서 춤추는 매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벅찬 매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우리가 따라잡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토요일 날 이 시간은 여러분께 늘 우리가 시장을 남보다, 그러니까 뉴스보다 더 앞서 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그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일단 시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주간 단위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쟁 얘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주가에 다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반도체 항상 뭐 메인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결국 눌림에서 참 지금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스는 때로는 반대로 그다음에 눌림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하게 되면 거의 수익을 주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2차 전지 또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게 광통신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는 화이브지, 식스지도 있고요. 이런 또 일부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제약바이오가 주말에서는 좀 안 좋았지만 우리 혜연이님 혹시 들으셨어요? 어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영문 나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걸 봤거든요. 알지노믹스가 구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알지노믹스가 글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좋은 데이터를 냈습니다. 맞아요. 간암이 굉장히 힘든 건데 거기에서 완전 간암이 된 게 13명에서 2명이에요. 간암 걸리면 참 우리 환우분들 죄송하지만 거의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완전 간염이 2명이고 그 다음에 ORR에서 객관적 반응률이에요. 그것이 50에서 74%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동할지 이제 다음 주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차피 지금 지수는 박스권이에요. 제가 왜 지수가 박스권을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출발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왜?
간밤에 주말장 미국 시장이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다 그 컨트리 리스크를 극복하고 신고가 마감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좋을 거예요. 또 야간 선물도 2.8% 올랐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특별하죠. 시장에서 환호하고 다 좋다고 할 때는 그때는 좀 경계하자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결국은 내 계좌 수익을 어떻게 알뜰하게 늘려가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수는 박스권인데 코스닥 종목 장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알지노믹스가 어떻게 시장이 작동하는지 알지노믹스가 지금 구두 발표를 해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IM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또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내는지 한번 그것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광통신 또는 이제 운송, 뭐 운송이라든가 뭐 여행, 레저 이런 것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르무즈가 뭐 이제 뭐 미국에서는 된다고 뭐 이란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모멘텀이 돼서 유가가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예요. 주가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뭐 어떤 뜻이냐면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뉴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매크로에 보면 뭐 경제 지표라든가 금리, 유가 그런 것도 되고요. 또 기업들 실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 회사의 실적 또는 앞으로의 성장성 그런 것도 반응되고요. 또 사람 심리 지표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수요와 공급도 있고요. 수급에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요인을 딱 하나로 집적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저는 늘 주시장의 언어라고 그래요. 모아서 하나로 나타내는 게 바로 차트예요. 제가 30년 주식을 넘게 했고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의 뭐 전문가로서 정말 이것은 주식시장의 언어를 꼭 아실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주식시장의 언어를 아는 건 뭐냐면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옛날에 대학 한 1학년 때 그 여름방학 때 작업 현장에서 좀해서 이제 알바라고 했었어요. 그 뙤약볕에서요. 근데 땀은 줄줄 흘리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크게 돈을 못 벌더라고요. 저는 요즘 항상 주식시장에서 앞서가는 거,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미 우리가 뉴스를 접했을 때는 많이 올랐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빌딩 설계도를 그린다. 그런 전략이 뭘까? 앞서가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무리 뉴스도 좋고 여러분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이게 왜 이 시간이 괜찮은 시간이냐면 봐요. 일주일 내내 뉴스 어째 증권방송 보면 뭐가 어째서 올라오고 지금 살까 말까 특징주 얘기 나오고 맨날 오른 다음에 나오고 아니면 또 움푹 삼천장처럼 빠지면 그럴 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뉴스는요 막상 우리가 접한 순간부터는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대중들이 아는 순간부터 그 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올드예요, 올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앞서 보는 그런 전략이 빌딩 설계도의 전략이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한 주식시장의 언어, 기술 지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항상 여러분께 이것은 결국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내 계좌 수익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또 제가 그런 말을 쓰고 왔어요. 우리 저기 뭐 무료 저기가 있거든요. 그 뭐죠? 소통창이 거기에서 제가 딱 알지노믹스를 제가 봤을 때는 센세이션이에요. 주가가 어떻게 작동할지 저도 몰라요. 센세이션을 불러 이렇게 해서 그거 썼더니 진짜 아까 제가 객관적 반응률이 52에서 74%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난이에요. 한 분도 거기에 반응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글쎄요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림 썼어요. 왜 잘못했다고 그랬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 지금 뉴스 나오기 전에 좋은 것을 제가 열심히 새벽에 연구해서 딱 그걸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부연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도체, 호르무즈 해야 못 좋고 막 뉴스 여러분 다 하는 거 했으면은 반응이 아주 좋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게 저는 빌딩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독합니다. 내가 이 우스갯소리를 그러니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걸 한번 차트를 통해서 봐요. 코스피 차트예요. 항상 2월달 한 반추해 보자고요. 밤방송이나 그럴 때 유일하게 저만 여기서는 경계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주식의 언어는요, 이미 조정을 이해가고 있어요. 자, 우리 겐트의 이키 조언, 이거 월봉이에요. 이때는 그냥 빨간불 보면은 막 그냥 그때는 뭐가 나와요? 좋은 뉴스만 계속 여러분을 소위 말해서 포모신대로 극한치로 끌어올리고 이걸 내가 못산 바보처럼 만드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뉴스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때 경계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냥 밤방송 낮방송 뭐 신곡과 타령하고 니까짓 게 뭔데 장좋은데 경계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적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종목으로 아니면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적산병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대표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천주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때 매도했으면 조정을 즐기고 삼성전자가 3월달에 25%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1200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바웃. 그러면 조정을 즐기면서 또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얕게 매매하는 바로 매매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차분들은 대부분이 늦깎이 시장에서 급등주, 신고가, 차트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잘합니다. 야, 주식 단타라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여유가 있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다만 이 토요일 날은 직장 다니신 분들, 그다음에 투자하기 좀 적거나 또 내가 어떤 잘못 매매를 통해서 계좌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픈 계좌가 있으신 분들, 그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바로 저스트 인 타임 전략이거든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항상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는 전략. 제가 참 토요일 날 하면 좀 잔소리가 많아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급등할 때 바람 잡으면서 야 좋다 하면 그분들은 아이고 그럼 또 분위기 편성하니까 인기 영합하는 전문가지만 이것도 봐요. 그때는 경계했고 저는 이때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때요. 근데 지수가 23% 올랐거든요. 항상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배의 함정. 정배의 함정은 자, 이렇게 시장에서 좋은 뉴스만 나오고 그들이 환호할 때예요. 근데 기술적 지표는 이미 여기서는 야, 너 나한테 함부로 달려들지 마. 눈탱이 밤탱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퍼렇게 멍들잖아요.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얕게 매매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볼보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양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 많이 하시죠? 상위 5% 분들이 이렇게 양양음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때부터 적산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제가 다음 주는 박스권이 경계해야 되느냐? 적산병이 나왔고 정고점이에요. 항상 정고점에서는 예의 갖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왜는요? 그러면 야 무슨 얘기야? 지금 뭐 일 안 하고 뭐 종전하고 뭐 트럼프도 뭐 좋고 뭐 이제 호르몬즈도 개방한다며. 주가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항상 선반응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셨죠? 빼딱금 벌리라고. 기정사실화되면, 그러니까 제가 뉴스 따라 마시라는 게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뉴스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57조 했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슈팅이 못 나오잖아요. 이미 주가는 선반응에서 움직인다는 사실도 우리가 공부할 대목이다. 저는 오히려 다음 주는 코스닥에서 그 기회를 찾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올랐고 코스피가 24% 오를 때 얘는 얼마 올랐어요? 12%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항상 좀 코스닥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 한번 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운송 같은 거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항상 선점하시자. 저는 고독하지만 아마 머니터 H처럼은 다 아실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바로 황금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름 좀 이렇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드려서 보람도 느끼고 있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박스권 흐름 안에서 코스닥 안에서의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가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위원님이 고독할 때마다 저는 또 왜 이렇게 내심 또 좋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필리핀에 계신 분들, 대만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 토요일 방송을 지금 챙겨보고 그래요? 계신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알지노믹스 이미 뭐 60% 멋진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ICTK 같은 이런 종목들, 이번 한 주 빛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걸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잖아요. 또 네. 분석 도와주셔야죠, 위원님.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30년 경험으로서 항상 뉴스에서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차트예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기 전에 바로 항상 나한테 시세를 주는 건 차트가 먼저다. 근데 차트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베이스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주가는 종국적으로 펀더멘털을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해니큰 배드민턴 막 잘하시잖아요. 근데 기본기 모든 운동도 그렇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꼭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있잖아요. 무조건 차트, 잡주, 태안마주 그런 게 아니고요. 미래의 성장성이 되고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받쳐주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게 계좌수익의 찐수익이 난다. 이번 주에요, 재밌는 종목 한 말씀 드릴게요. 덕산 테코피아라고 있습니다. 이 덕산 테코피아는 뭐 OLED 뭐 그런 것들 하는데 자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뭘 만드냐면 2차전지 전해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ESS를 보자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고 이게 바로 숨은 진주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음봉이 5개, 6개 나오고 있어요. 자, 가만 보세요.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에서는요,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은 외면하고 그분들은 외면하죠.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왜요? 뉴스 안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 더 할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급등한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그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이 황금 맥점이 잡아주는 맥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깜놀이죠? 50%나 올랐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다. 또 하나, IM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M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한번 꾸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라이센스 아웃도 한 1조 8천억 됐고 가격 메리트를 많이 만족했잖아요. 양, 음량에서 34%나 올랐어요. 그분들은요, 급등한 차트를 좋아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 경험에 그래요. 제가 그분들에는 어떤 걸 적셔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상위 5%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만족한 이런 자리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적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를 만족해서 이것도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황금 맥점에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KMW입니다. 이제 5G S에서 6G로 가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바로 광통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메인은 항상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잡을 때 가만히 보세요. 이제 우리 혜연님들 이거 밤의경 패턴에서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때는 뉴스 안 나오잖아요. 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저리의 기회였고, 여기서 약간 눌림이 있다는 이평선을 보면은 배열도로 보면 정배의 초기 구간이에요. 슈팅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 보지도 않던 분들이 정배열 찾으면서 많이 올랐을 때 이때 쫓아다녀요. 이게 어김없이 그분들이 쫓아다닐 때 이게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제가 높아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100%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상승을 초월하는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운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예측 가능하고 리저너블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뭐냐? 역시 이렇게 정배열 초기나 그 다음에 이 위에서는 빨간색에서는 함부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배열이 끝자락의 함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코스피 차트도 말씀드렸죠. 정배열 좋아하시지만 사실 정배열도 초기에는 하시고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나요? 아까 삼성전자 차트 보셨죠? 역배열에서 나는 거예요. 역배열이 많이 진행됐을 때, 움푹 파였을 때,
팬데믹 때가 그랬고 작년 4월 9일이 그랬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세요. 저는 그때 밤방송에서 4월 9일 날 유일하겠지만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싹 유튜브 채팅창 분위기가 너 뭐 네가 뭐 잘났다고 뭐 그래. 그냥 모든 게 지금 현금 확보하고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지수에 얼마 오르는 줄 아세요? 지수만 삼성전자가 300% 올랐고요. 지수가 2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박은 역배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한번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편서 밀집이에요. 저는 이 종목 프리마켓부터 공략했습니다. 프리마켓부터 한번 차트를 보실래요? 이게 바로 찐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였죠.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뭐 하루 동안 여기 저점에 한 30% 이게 뭐 적어요? 근데 그분들은 급등한 차트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게 말씀드리는 거 옆집 아저씨로서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또 RG뉴스가 있어요. RG뉴스도 보게 되면 이게 설마 3스타고 황금 100점 전략 넘버 3예요. 이게 뭐예요? 위스형 밑거리 패턴이에요. 이때 한번 포착되고 이때 포착돼요. 황금 100점 전략은 많이 상승한 종목은 거의 포착되지 않고요. 저점에서는 굉장히 프리컨터하게 빈번하게 잡혀요. 이게 그래도 21% 올랐죠. 참 저는 월요일 날 이 종목이 괜찮게 보는 게 뭐냐면은 봐요. 우리 혜연이님 이게 위스형 밑거리 패턴이라고 그랬죠. 딱 밴드 찍었죠. 위스형 밑거리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상당히 기대한 바가 크다. 그래서 그 낭보를 알려드렸더니 이건 뭐 조용한 절간처럼 조용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띄우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야 좋은데 예, 그래서 아침 육수도 한 21%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가 있습니다. 매주도 이게 이제 바로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게 소위 말해서 하이드칸가 이게 뭐냐면 동아 ST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의료 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역전 이거 만치에 이렇게 여기서 포착이 돼가지고 4거래일 동안 41%나 올라요. 근데 보통 있잖아요. 방송 보면 주권 방송 보면은 신규 상장 전환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막 어떤 분은 막 진짜 이거 어떻게 아니 우리 혜연이님 네. 금감원에서 이 신규 상장 상장이나 안 하나 그 결정을 해요? 금감원에서 안 하죠. 네. 근데 금감원장님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종목 상장시켜놓고 뭐 이거 추천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방송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테나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알지뉴스도 그렇고 여기 참 공교롭게 대박 주는 종목들은 내는 종목들은 그들은 사지 말래요. 그들은.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차트. 이게 40%나 넘게 올랐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소위 말해서 프로들의 매매다. 예. 아니 뭐 이거 40 몇 프로면 찍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급등한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 토요일을 있잖아요. 내 계좌의 실계좌가 찍히는 그런 지금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고려 제강이 있네요. 이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시험 밑에 음봉 3개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양양음이에요.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이게 이제 어떤 패턴들이냐면 엊그제 ICTK가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패턴들이에요. 이것도 아주 가파른 상승의 흐름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또 엑셀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저점을 잡으니까 한 21%나 오르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보셔야 돼요. RF 머트리얼즈가 있습니다. 지금 5G, 6G 그 다음에 광통시설에서 탑픽을 꼽으란 몇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대장주가 RF 머트리얼즈입니다. 동사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광통신 모듈용 펑커 레이저를 미국의 통신기기 업체 유업체 루멘텀에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단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괜찮은 게 오이솔루션도 있고 KMW 있고 뭐 기타 이노와이러스 데이터 있는데 글쎄요.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황금 100점은 이때부터 포착이 돼요. 이게 정배 초기예요. 양양 패턴 그러면서 벌써 1월 초에 포착이 돼가지고 뭐 1월 뭐 중순쯤에 되나요? 그러면서 350% 올랐고 그래 오래된 건 말씀 안 드릴게요. 리슨트리 최근에 포착한 게 바로 이 자리였어요. 양양 패턴. 음선을 즐겼죠? 이때부터 벌써 143%나 올랐네요. 그러면 이번 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19%나 올랐다. 또 하나 이제 뱅커웨어 글로벌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뱅커웨어 글로벌도 상당히 좀 시세 흐름이 괜찮게 전개되고 있다. 가만 보실래요?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이잖아요. 15%나 오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에서 스몰캡에서 하나는 CMTX가 있고, 뭐 CMTX는 제가 이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하나는 장비 쪽에서 VM 있는데 이 종목도 벌써 신고가 육박하고 있네요. 참 신기하죠. 양양음이 했어요. 음선 나올 때는요, 방송 타지도 않아요. 이제 올랐을 때, 야, VM이 뭐요? 아, VM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이고, 반도체 장비고, 뭐,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뭐죠? 길목을 지키셔야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솔리드, 이것도 역시 이제 장비, 통신 장비인데, 이것도 양음양 패턴에서 포착됐고, 바로 양양음에서 16%가 올랐어요. 이렇게 슈팅 나올 때는 쫓아다니시는 별로 안 좋을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맥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자리에 있어요. 이때는 좋다는 뉴스 안 나오죠?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된답니다. 바닥이 어딘 줄 알고 사냐고 그럽니다. 보통 분들이 그러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아주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더라. 재밌는 게 있어요. 어제 진짜 탑픽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광통신에서 파이버 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보셨겠지만 그 1년에 RF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솔리드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줄사탕처럼 나오잖아요. 시리즈로. 근데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양양 패턴이고, 좀 전에 보셨던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 유시점 밑꼬리 패턴이에요. 저희는 프리마켓부터 공략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 때 저스트 인 타임을 노리셔야 돼요. 어제 그냥 당일치로서 14%나 올랐다. 프리마켓부터 공략해서 아주 멋지게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네요. 네, 이렇게 또 한 주를 빛내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챙겨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정한 대박은 이 황금 맥점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을 더 잘 잡을 수 있는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도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주식시장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죠. 이 강의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우리 위원님이 외롭게 걸어가는 그 길이 늘상 꽃길이었다 보니 오늘도 외로워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어떤 강의 한번 챙겨볼까요? 아, 진짜 뭐 외로워야 돼요. 대중들이 가는 길에 꽃길이 없고요. 대중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다 공부해 보실래요? 네. 우리 혜은님이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 채팅을 못 봐요. 근데 뭐 오늘 반응들이 좋으시다니까. 그래도 또 의미 있게 봐주시는 분들 왜 잘하고 틀리는 거 없겠습니까?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시간 함께 하셔서 너무 저도 영광이고요. 꼭 저는 진짜 여러분 옆집 아저씨로서 아니 좋은 여보 선장이 무슨 얼굴이 이쁩니까?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유혹하는 그냥 그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런 힘은 없잖아요. 다만 진술되게 다가간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힘이 나네요. 예. 자, 일단,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 저는 이게 뭐 시간이 좀 하는데 늘 아쉽지만, 하여튼, 압축돼서 의미있게 나갈게요. 찐 상한가의 맛, 연애의 맛.
가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거죠. 또 그때 얘기했죠. 첫 키스의 맛.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오른쪽 목을 노리세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뉴스 나와서 그 다음에 따라가서는 찐씩 내기 어려워요. 다 급등 나왔을 때고요. 그러면은 오르기 전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황맥기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실 게 그때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서 가장 큰 대박주, 이게 역배열이에요. 한번 코스피 4월 9일 차트,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 차트, 그런 걸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러니까 정배열 초기 이평선이 밀집해서 첫 키스가 쫙 하고 튕겨져 나갈 때 이게 큰 수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평선하고 주가의 이격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황미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넘버 5가 있습니다. 뭐 이평선 밀집이죠. 이때 뉴스가 안 나오죠. 그 달고 맛있는 밤 양갱 패턴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저는 저희 방 이제 그 패밀리 분들은 우리 방이 에르메스 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뭐 다이소도 있고 뭐 마트도 있고 그런데 에르메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에르코스였는데 사행상법에서 단숨에 376%나 올랐더라. 뭐 이런 거 한번 포착하면 상당히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주로 넘버 5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자꾸 띄우는 게 왜 그러냐면요. 공부하시라고요.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평선 밀집이었잖아요. 근데 이 양양 패턴에서는 뉴스가 안 나와요. 어디서부터 서서히 뉴스가 나오느냐. 이제 그날 에코프로가 오르면 에코프로가 어쩌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오늘 특징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장대 양봉 뽑으면 와우 그럽니다. 이때는 별로 먹을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밌죠?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30년 주식은 그거예요. 또 WCP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전지 전해액이고, 죄송합니다. 2차 전지 분리막이고, 이게 ESS 그 분리막까지 하면서 삼성 SDI 납품 회사예요. 되게 쉽죠? 양양음이죠. 이평선 밀집이죠. 그 다음에 슈팅 나오죠. 또 한 번 나오죠. 되게 쉬워요. 이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루더라. 황금 맥점 전략은 한 번에 시세에 끝나지 않아요. 저점에 잡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실제 이런 매매를 하시면 계좌 수익이 복리바업으로 늘어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아모텍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 공부 많이 하셨고 이제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들 핫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광통신. 예?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황금 맥점에 선점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모텍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양양 패턴이었어요. 이평선 밀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살짝 누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계단식 상승 파동에서 107%나 오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광통신 뭐 그런 데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오이솔루션 3월 5일 날 황맥기에서 잡은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오이솔루션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되게 쉬워요. 이게 양음. 장대 음봉을 매수하면 안 된대요. 누가요? 시장에서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늘 듣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양양음. 이평선 밀집이었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더라.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주 IB 투자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하니까 거기에 지분 투자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양양음. 그들이 보지 않는 자리였다. 뉴스 나오기 전이었다. 이렇게 해서 상승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오늘 공부 한번 많이 해보세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뭐 저도 이 종목 보고 그때 잡을 걸 솔직히 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삼성 MLCC에서 탑픽이잖아요. 사막 컨텐츠도 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테마주 좋아하시면 그냥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테마가 진정한 테마고요. 뭐 김정은이 만난대 안 만난대 그 실효성은요 굉장히 짧고 선수도 외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AA 데이트 상태 들어간 게 MLCC가 보통 이런 데 들어갈 때 6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선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 내용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잡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자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음선 5개, 4개짜리 포착됐고, 그 다음에 양음. 가장 최근에 잡은 게 결정적이었다. 그러면 저점 대비는 147%, 그 다음에 또 최근 잡은 85%나 올라더라. 이런 삼성전기도 역시 황금 100점에서 포착한 겁니다. FRT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결국 통신 장비 쪽인데, 가만 보세요. 자, 이게 이평선 밀집이죠. 양남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양음 패턴. 이때부터 그냥 슈팅이 나오죠. 여기서 따라가면요. 진짜 밤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놓고 맞죠? 근데 내 눈은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에 손이 가? 그러니까 늘 급등한 차트에 손이 가요. 그때는요, 그냥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냥 클릭하려면 그냥 여기 있잖아요. 마우스에 기부서 하세요. 그러면 클릭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외면해요. 왜 여기서 사냐요. 확인하고 올랐을 때 더 높게 사서 더 높게 팔면 되죠. 저도 그것도 한때는 그랬는데 그것도 막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도 힘들더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그런 걸 여쭤볼게요. 선수시나요? 선수도 매매하기 힘든 게 급등한 차트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직장, 회사 다녀서 다 합니다. 이런 매매 함부로 오시면요, 큰일 납니다. 저점 잡으셔야 돼요. 또 빛과전자도 있어요. 이것도 다 이제 광통신 관련있는데, 처음에 잡은 그 기가 막힌 맥점을 보실래요? 자, 이게 이평선 바로 밀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음봉 5개짜리. 이때부터 또 한 번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네가 직접 했느냐? 저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안 해요. 그래서 다만 공부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제 대한광통신이 있어요. 이것도 다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 좀 프레시하죠? 새로운 종목들을 지금 왜 황금 100점이 최근에 핫하게 이슈가 된, 그러니까 광통신, 6G, 5G 그런 것들 어떻게 포착했는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양양 패턴이었어요. 이것도 이수연 밑거리 패턴, 3업로 다음에 계속 상승이 일어나더라. 가파른 상승이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머큐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머큐리도 보시게 되면 오늘 참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쩐 한 종목 운 좋게 맞아서 여러분께 수익 났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양 패턴에서 이것도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더라. 뭐 이렇게 황금 100점은 이렇게 저점에서 잡는다. 이건 우리가 실제 매매한 종목입니다. 우리는 기죽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이죠. 아까도 보셨지만 이편에서 밀점에서 양양음, 그 다음에 또 양양음 또 나와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는 350%, 리센트리 최근만 해도 143%나 오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고 저는 팩트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황미끼가 포착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객관적으로 저는 이게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오를 종목을 노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뭐 급등한 차트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별로입니다. 그걸 저 인생 역전시키기 바로 황금 100점 추적기고 오로지 수익만 보시고 매매는 편하게 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주평 회장이 성장 능력한다. 우리는 마법의 황미끼 찐 수익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수익 내는 곳으로 찐 수익 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이따 제가 소개 뭐 해드리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어제 같은 건 5%, 그러니까 단기면 단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3월 1일 날 무방에서 밤방송에서 그때 3일절에 했잖아요. 혜택이 딱 2가지였어요. 난세 영웅주가 나올 것이다. 하나가 제2 프로테인 R 지노믹스였어요. 또 하나는 텐베거 종목이었어요. 그 종목 벌써 2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좀 모실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주말 시간이 왜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AS를 이제는 또 공부해봐야 될 텐데 알지노믹스 당연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RF, HIC, 삼성전자, CMTX까지 AS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다른 건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네. 딱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려서 뭐 알지니믹스는 제가 이따 스페셜로 왜냐면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해서 아지니믹스 말씀드릴 거고 CMTX도 지금 얼마가 올랐냐면 70%나 올랐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종목이 VM 이거였고 이제 마지막 삼성전자는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는 이게 바로 매매 기법이에요. 이럴 때는 매수 안 하셨죠? 오를 때 확인하고 사면 실제 그게 좋으면 별로 가파르게 못 오르잖아요. 항상 선점이 좋겠고요. 1차 23만 원. 그러니까 내일은 쉬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아마 뭐 야간 선물도 올라오고 해서 갭상승 할 거예요. 그러면 좀 일부 한 23만 원 정도 하고 한 25만 원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주에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한번 챙겨볼까요? 운송에서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런 가격제의 내용은 잠시 후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공개 방송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는 거겠죠, 위원님? 네, 진짜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방송이 제일 좋습니다. 첫째는 우리 혜연이 교수님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건 황금 맥주면 진짜 여러분들 계좌를 실전 매매에서 뉴스 따라하는 건 실전 매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계좌를 탄탄히 할 겁니다. 오늘 충분히 검증하셨을 거고 저와 함께 저는 꽃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하실 분들은 특히 직장하신 후배분들 오늘 제가 선물도 준비했고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텐베거 종목 제가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한 종목이에요. 텐베거 종목, 성호전자 텐베거 나왔고, 삼천전자도 텐베거 나왔고 다 그렇잖아요. 그 내용 있는 종목도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후반부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훈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위원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정말 아이돌 같이 하고 오셔가지고 좀 지금 예뻤나요? 예, 많은 분들의 시선이 주목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날이 더워서 도저히 슈트는 못 입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입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왜 빨리 토요일이 안 오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골든 타이밍에 대한 관심 많이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너무 풍성해서 빠르게 출발해 볼게요. 자, 준비물은 딱 세 가지입니다. RSI 지표가 필요해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우는 지표인데요. 투자 심리의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라서 이 RSI 지표, 30 이하에서 올라오는 RSI 지표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에 있어야 탄력을 받고 올라갑니다. 정배열과 그리고 마지막 꿈의 성장성, 강력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어야지만 골든타이밍이 완성된다.
자,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준비물 3개를 꼭 준비하시자. 노트에 좀 써가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자,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기업의 성장성은 2개인데요. 리튬 1차 전지를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 리튬 1차 전지가 가스 시추 그리고 석유 시추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시추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 리튬 1차 전지가 꼭 필요한 필수 소재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열전지, 앰플 전지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전쟁이 현대전을 보면 유도무기가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유도무기랑 드론, 미사일 이런 곳에 탑재가 되는 것이 바로 꼭 열전지, 앰플 전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비츠로셀은 2가지 성장성, 시추 분야와 방산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4분기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실적 그래프를 보면 정말 우상향이 굉장히 차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자, 그에 따라서 현재 위치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정배열이 나왔고요. 그리고 RSI 30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상향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 그려주는 이 도구가 없어져서 그런데요. 대충 설명드리면 RSI 30 정배열이 나오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28%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상승률, 5일 동안에 28%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한번 골든 타이밍이 나와서 강력하게 성장성이 부여되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끝까지 눌림목을 추적하면서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이런 비츠로셀 같은 알짜배기 종목들을 우리는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BH라는 기업이에요. 이번 주 상승률이 38%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다 같이 한번 매수해보죠. 우리 여러분들 노트 최상단에 꼭 있어야 될 그런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만간 애플의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죠. 이제 휘어지는 기판,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연성 회로 기판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FPCB, RFPCB 이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바로 BH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애플의 아이폰 OLED 패널용 기판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출시가 되면 기존에는 바 형태로 하나만 납품되던 게 이제는 대면적이 2개가 연결이 되면서 수요 Q와 가격 P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방송을 통해서나 우리 가족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위치인지 한번 보면요. 자, 보시면 RSI 30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눌림목 이런 구간들 놓치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위치들인데 이번 주에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번 한 주만 38%가 올랐습니다. 거의 5일 동안 매일 오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는 지난주 목요일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애플의 9월 달에 애플이 출시가 되고 나면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그려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확인해보는 시간들이고요. 한국카본, 바다 위의 보온병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LNG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가 바로 LNG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카타르의 글로벌 주요 LNG 생산 시설이 파괴가 됐잖아요. 일부 파괴가 돼서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용선료도 많이 오르고 LNG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LNG 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 위의 보온병. 한국카본이 LNG 시장 성장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수주잔고도 사상 최대치고 그리고 실적 역시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치를 보면요. 자, RSI 30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정배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눌러주는 눌림목 구간마다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속상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뭐였냐면은 대한광통신을 거의 2만 원 정도에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3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갔는데 왜 2만 원에 따라가서 매수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들. 이제 우리 무기가 생겼잖아요. 이 골든타이밍이라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 눌림목 구간마다 사상 최대 실적의 종목들을 공략해 간다면 이제 우리 굳이 그런 가격에 따라가서 손실 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2만 원짜리가 이제 15,000원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배워놓으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2주 내내 얘기했잖아요. 글로벌 연료전지의 최대 회사가 미국의 블룸에너지인데 이 블룸에너지에 독점적으로 플러밍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선 엔지니어링이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올해는 공장 증설까지 맞춰서 블룸에너지의 넘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놨다. 자, 지금 이 위치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런 위치거든요. RSI 30 정확하게 찍어줬죠. 정배열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위치에 쫓아가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어디서 쫓아가면 된다? 어디서 매수하면 된다? 주식과 왈츠를 춘다. 다가가면 안 돼요. 들어올 때 손을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 줄 때 손을 잡아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2주 동안 내내 말씀드렸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만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연료전지의 핵심 생태계에 책임지고 있는 이 연료전지 플러밍 모듈의 핵심 기업 한선 엔지니어링.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듯이 저는 이미 이렇게 있었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가져야 될 골든타이밍의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다음 기업은 삼영입니다. 자, ESS와 전력 설비 분야의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커패시터 필름입니다. 특히나 이 대형 커패시터 분야에서는 국내 1위 그리고 세계 3위 기업이에요. 모든 전기가 흐르는 그런 에너지에 딴에서 뭐 AI 데이터 센터랑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분야에 필요한 소재가 바로 이 커패시터 필름인데 자, 이 분야의 성장성 정말 놀랍겠죠. 왜냐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2차 전지 ESS 지금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이 삼영의 성장성 역시도 구조적으로 동반 상승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올해는 그보다 더 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어떤 위치에서 나왔는지. 자, RSI 30 여기서 바로 찍어줬죠. 자, 정배열이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위치에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 눌림목을 기다려서 공략하자. 자,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거의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눌러줬어요.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자, 삼영은 2026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당연히 사상 최대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눌러주는 기회의 구간이 나왔다. 땡큐 포 트럼프. 자, 3월에 엄청난 기회를 준 것이겠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좀 눌림목이 온다면 이 삼영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고 노트 최상단에 적어놓고 강력한 성장성과 지금 여기 적혀 있죠. 커패시터 필름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인데 강력한 성장성 적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타이밍, 눌림목까지 줘서 왈츠를 출 때 우리한테 손을 잡으러 이렇게 내려와 줬다라는 점. 자, 이런 점들을 한번 보시고 역사상 최고가를 노리면서 눌림목 매수 이렇게 나아간다면
너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제 위에 있는 거 쫓아가지 말자고요. 얼마나 좋은 이런 타이밍에 종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OLED 증착 장비에서는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 분야가 일본의 토키라는 캐논 토키가 독점해온 분야인데 글로벌에서 국산 기술력으로 이 캐논 토키의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마이크론 OLED 8.6세대의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세대 태양전지 분야에서 이 선익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도 굉장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성장성까지 부여가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이 됐었잖아요. 자,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한번 볼게요. RSI 30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정배열 너무 예쁘죠.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이때 올라간 이유가 뭐였냐면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성장성이 부여가 되면서 가격이 이렇게 점핑이 나온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위치에 굳이 쫓아가야 됩니까? 절대. 앞으로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곧 엄청난 리스크를 여러분들께서 담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한테 담보 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치에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사야 되냐?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왔어요.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 손절할 사람들 거기 손절했겠죠? 자, 이제 리바운딩이 될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 고점에 있을 때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ED 8.6세대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폭증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여가 된다. 그러면서 뉴스가 많이 나왔죠. 여기 개인들이 많이 몰렸을 거잖아요.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털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어줬죠. 자, 이 기업은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580%가 늘었습니다. 적자 종목이 흑자로 완전히 전환됐어요. 자, 이 실적이 3, 4분기에 몰렸어요. 올해 1분기, 2분기 이 실적의 연속성이 나타나면서 깜짝 놀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자, 주가가 한 단계 눌러주는 눌림목까지 나와서 너무 좋은 위치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트 최상단에 다음 주부터 공략해야 될 종목 선익 시스템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다음 주 공략 종목 찾아보는 거 재밌죠? 자, 다음 종목 명심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파이넴텍이에요.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출시의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앞서서 폴더블이 출시되면 연성 회로 기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BH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기업은 내장 힌지를 애플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이 접히려면 내부랑 외부의 힌지가 필요한데 이 힌지의 역할을 해주는 게 국내에서는 거의 파이넴텍이 독보적입니다. 원래 삼성이 폴더블 폰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이 삼성 폴더블 폰의 내장 힌지를 담당하고 있는 게 파이넴텍이에요. 원래 이 분야가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했었는데 굉장히 저마진 구조로 계속 오면서 경쟁사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파이넴텍은 500억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해놨어요. 왜? 이제 애플이라는 강력한 또 하나의 성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 이 두 가지 성장성을 가진 이 파이넴텍. 자, 그리고 파이넴텍의 성장성은 또 하나 있는데 ESS의 강력한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지금 이런 위치인데요. RSI 30 여기서 찍어줬고요. 이렇게 나왔다가 눌림목까지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다른 방송 골든아워라는 오전의 방송을 통해서도 추천을 계속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날 것이 거의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죠. 자, 2026년 실적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140% 늘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의 독보적인 장점,
이 얇고 정교한 메탈 플레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레이저 에칭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진 이 기술력이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파인엠텍에 대한 우리 기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넘어갔어요. 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신고가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14,000원을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봐요. 아직 여유가 있죠? 충분히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이 다음 주에 온다면 우리 여러분들 노트 최상단에 파인엠텍 적어놓으시고 이제부터 눌림목 공략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번 주 골든타이밍 함께 지켜볼 종목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 실적 시즌에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알찬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덕분에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미롭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본격적인 전략들을 챙겨볼 수 있을지 더 자세한 내용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보다 디테일한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산뜻하고 오늘 멋지시다는 칭찬이 그리 많더라고요. 그 힘을 이어받아서 다음 주 산뜻하게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시장 이 분석부터 도와주실까요? 네, 3월 달 참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3월 달이 정말 고마운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 2월 달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삼전 닉스가 이끌어가는 상승세가 K증시를 코스피가 50%가 상승하는 이런 과열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치로 좀 올라갔고 미수잔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과열이 터지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마저 있던 시장이었는데 3월 달이 시작되면서 트럼프가 중동 지역의 전쟁을 통해서 이 과열을 식혀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템포 쉬어갔다라는 부분에서 3월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4월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4월은 압도적인 수익률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분석해드린 게 아이러니하게도 3월 달 우리 시장을 일시적으로 눌러왔던 요인들이었죠. 환율, 중동 지역의 리스크,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돼 가면서 4월은 압도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안개 속에 있었던 중동 지역의 정세가 이 질서가 조금 바로잡히는 그런 첫 번째 신호탄이 쏴줬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완전 개방됐다라는 소식이 날아들면서 어제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 지수도 급등 마감한 월요일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일 것 같아요. 자, 이제 환율도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가라앉았는데 환율도 이제는 1,400원대 중반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느덧 1,336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분위기를 바꿨고요. 외국인들도 4월 달에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구조만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자 현재 글로벌은 AI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의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아마존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회를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표현하면서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혁신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AI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한 해, 두 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겠구나. 앞으로 중기적인 구조가 계속 성장 트렌드를 이끌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거대한 투자 물결의 강력한 수혜는 역시나 대한민국이라는 강력한 공급망이죠. 메모리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력기기, 원전 같은 이런 핵심 기자재가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4월 달도 상승률 1위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교 1등의 위험, 이 AI 공급망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이제 삼성전자가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이제 다음 주 HBM의 대부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찍힐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40조 원이 나와 있는데 자, 40조 원 그 이상을 찍어주게 된다면 2분기는 정말 놀랄 만큼의 그런 시장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정말 폭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바로 소부장단에서의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강력한 실적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실적의 마중물을 소부장단에서 강력하게 이어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과 그리고 전력기기, 원전 인프라, 5G 통신망 관련 기업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선 다음 주 시장 대응을 위한 큰 그림들 이렇게 한번 위원님과 같이 그려봤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에 다음 주가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남겨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포착해준 종목들의 움직임이 원체 긍정적이다 보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후성도 그렇고 달바 글로벌도 그렇고 STX 엔진까지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세 종목 추가적인 AS 전략은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이제 곧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가 오죠. 전고체 배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질입니다. 이 전해질 분야에서 국내 리더가 바로 후성이에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냉매 쿼터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로 인해서 냉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냉매를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후성이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후성은 특수가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후성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후성 반드시 기억하시라라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 헬륨 같은 반도체의 필수 소재가 공급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들면서 이 후성이 갖고 있는 매력이 한층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 위치, 전고점이 돌파되는 이 위치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현재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다음 주부터는 추격 매수가 아닌 이제는 눌림목 매수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4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보다 더 큰 수익률, 시간이 지나면서 후성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과 들으면서 보유자 하는 홀딩, 신규 매수자들은 눌림목 매수를 기다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눌림목을 노리는 신규 전략도 챙겨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고요. 달바 글로벌은 저희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K뷰티가 또 요즘 수출이 좋다던데. 네,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는 화이트 트러플을 화장품으로 만들어낸 그런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이게 승무원 미스트라고 해서 승무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에 골고루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미스트 세럼이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그런 달리고 있고요. 일본의 Q10에서는 워터풀 톤업 선크림, 톤업을 얼굴에 빛을 한 단계 올려준다라는 톤업 선크림이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K뷰티의 국가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증가세를 보면 2024년도에는 3,090억이었던 실적이요. 2025년에는 50%가 성장했습니다. 4,650억이 나왔거든요. 자, 올해 여기서 추가적으로
50%의 성장세를 더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1,100억에서 1,200억대로 이제는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컨센을 보면 현재의 주가에 있는 게 말이 안 될 정도거든요.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딘지 봐드릴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나 전력기기, 원전 같은 AI 공급망 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좋은 K-뷰티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뭐 실리콘2라던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도 바닥권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오면서 그 매력이 제대로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렇게 정배열로 나아가는 위치들이에요. 보시면 차분하게 정배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런 종목들을 모범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1분기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한번 갱신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소비하는 것이 바로 K뷰티 화장품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보유 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STX 엔진이 있는데 엔진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도 높다라고 하는데 추가 전략 잡아주실까요? STX 엔진이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왜 상한가를 갔냐면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모펀드에서 현재 대주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한화 엔진이나 현대 엔진이 가져가게 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업 세 가지 장점을 제가 한번 요약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K9 자주포의 엔진을 STX 엔진이 공급합니다. 국산화를 이룬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그로 인해서 K9 자주포가 중동 수출길이 열렸어요. 지금 K9 자주포 수출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STX 엔진의 방산 실적 역시도 작년에 150% 이상 급증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올해도 역시 잘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대형 엔진의 공급도 STX 엔진이 하고 있다. 자, 마스카 프로젝트가 노후화된 엔진을 개선하고 교체하는 그런 이 작업이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형 죄송합니다. 대형 엔진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STX 엔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육상 발전용 엔진인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멋진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챙겨봐야 될 테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 써서 말씀하시느라 또 목이 살짝 불편했지만 마저도 전략 챙겨볼게요. 그 마지막 하나가 육상 발전용 엔진인데 이거 얘기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이 분야가 성장성이 너무 큰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대형 병원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사용되는 게 이제 비상 전력용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공급하는 게 STX 엔진이에요. 굉장히 목이 메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STX 엔진의 추가적인 성장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상한가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이 몰렸는데요. 현재 위치를 보면 이런 위치예요. 자, 전고점이 49,800원입니다. 저는 이 기세를 몰아서 신고가를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자. 자, 보유자분들이라면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 보신다면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눌림목 나와줄 때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목이 메어라 말씀하시는데 다음 주에 관심을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S 전략 챙겨봤고요. 이제는 또 새롭게 바라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한 종목 먼저 풀어주실까요?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추천을 드릴 때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기업들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갖고 온 첫 번째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자, 선박 블록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30% 정도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배를 만들 때 조립을 해서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먼저 이만한 일부분을 만들어 놓고 조립을 천천히 해가면서 배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는데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사들이죠. HD-현대중공업, HD-3호,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고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이 분야의 성장성,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항만 크레인 분야의 성장성인데 글로벌 시장의 항만 크레인은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의 항만 크레인을 배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바로 현대힘스죠. 항만 크레인 분야에서도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힘스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바닥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고점을 작년에 9월 달에 이 선박 블록 분야의 성장성이 부여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정말 긴 시간 이렇게 횡보,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았는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2025년 영업이익이 33%가 증가가 됐는데 2026년 시장의 컨센서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30%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 이제 바닥권이 왔습니다. 자, 19,500원 이 부근에서 매수는 전혀 무리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올해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1분기부터 실적이 몰아쳐서 조선업의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대힘스의 매출은 조선의 수주,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업체들이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대힘스의 통장에도 자동적으로 적립이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방업체의 수주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현대힘스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가 나왔었어요. 이 위치를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지난 3월 말에 강력한 거래량이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저점으로 눌러줬단 말이죠. 재정비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정배열 플레이를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첫 번째 저항 라인으로는 26,000원 이 위치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신고가 한번 보고요. 손절가를 제시한다면 17,000원 어떤 위치냐면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무너지는 17,000원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리스크 관리 위치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힘스 들어봤고요. 우리 위원님 모범생 업계 1등 이런 기업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한 종목 더 있잖아요. 빠르게 네. 한번 짚어주실까요? 다음 기업은 삼성 SDI랑 LNF 같이 최근에 이제 ESS 관련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ESS 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한중 NCS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중 NCS는 삼성 SDI에 순행식 냉각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는 공기로 열을 식혀주는 공냉식 방식이었는데 자, 이제 보니까 순행식이 훨씬 더 열 빨리 내려주고 효율성이 높더라. 그래서 이 열 폭주 방지와 그리고 폭파 위험이 큰 이 ESS 분야에서는 핵심적인 소재 부품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SBB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화재를 방지해주는 이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SBB 솔루션에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한중 NCS의 순행식 냉각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공급원이 ESS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의 수주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지역의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S의 수주가 폭발한다면 꼭 구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한중 NCS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는 자동차 부품에서 매출이 좀 미비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ESS 매출 전문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ESS 매출이 8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삼성 SDI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떤 위치인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 많은 시간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은 2026년도 사상 최대 원래는 적자였다가 2025년도엔 시설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적자였어요. 2026년에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됐고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재 이 위치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자, 현재 56,000원 매수 무리 없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저는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잡아서 7만 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5만 원, 5만 5천 원 부분에서 7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자, 두 번째 손절 가격은 대신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저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이탈되는 4만 5천 원,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리스크 헤지용으로 잡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공개 방송에서 추천 종목을 꼭 하나씩 갖고 와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증시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제가 완벽하게 해보여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 저와 공개 방송이 있을 텐데요.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